교사가 교사에게 전하는 실전 로망. zdravstvuyte.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다문화 학급 경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만나게 된 다문화 학생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당시 제가 했던 학급 경영에 대한 고민과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기 초 서로를 이해한 방법, 함께하는 1인 인력, 학급 단합 프로그램, 글로벌 데이 프로젝트까지 제가 실제로 체험했던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나게 된 학생은 카자흐스탄에서 온 중도 입국 학생입니다. 2022년에 한 번, 2024년에 한 번, 총 2명의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두 학생 모두 한국어는 전혀 할 수 없었고, 게다가 영어로도 소통이 불가한 상황이라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가족들 역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같은 반에 보조 학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가능한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도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이어나갈 학급 경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소통이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 방과후를 학생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것. 그래서 함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중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한 나름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우선 의사소통 문제는 팝하고 번역기와 다른 다문화 학생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또 한국어 방과후 준비를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직접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나 다른 각종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학급 내 1인 인력을 부여했고 학교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학급 단합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저의 학급 경영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기 초에 서로 처음 보고 낯선 시간인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학생은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나 홀로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 낯선 공간, 그리고 다른 문화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학생의 가족들은 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는지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학생들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상황을 상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낯선 땅에 떨어져서 아무도 나와 똑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하는 질문을 했고요. 아이들도 제 말에 대답해 보면서 그 상황을 직접 생각해 봤습니다. 또 서로 간 문화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종교가 지금 국내에서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를 믿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역기와 다국어 가정통신문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음을 학생의 보호자님께도 전달해드렸습니다. 요새 번역기가 정말 잘 돼 있죠. 구글 번역기도 그렇고 파파고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많아서 학생들 성적 통지표도 이렇게 번역기를 활용해서 제공을 했었고요. 1인 인력 신청 전에 각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설명도 안내서로 이렇게 번역해서 학생에게 제공했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어에서 러시아로 바로 번역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원하신다면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 후에 다시 영어를 한 번 더 거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어를 거친 후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다문화 교육 포털을 활용하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센터 발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원, 다문화 학생 등등 대상자별 선택해서 저는 교원을 클릭했고요. 언어도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필요한 건 러시아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고교학점제나 학교폭력, 그 외에 기타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유용했던 자료는 다국어 가정통신문인데요. 이 가정통신문에 건강조사서나 출결 관련 안내사항이 이미 해당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활용하기 용이했습니다. 그 외에 학생이 함께 교실에서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도록 저는 1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아이들과 하는 1인 인력인데요. 좀 더 재밌게 해보라고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각종 부처 이렇게 이름을 넣었었는데요. 작년에 함께했던 외국인 학생은 언어와 무관하게 자기가 할 수 있고 희망하는 역할로 교실 청소하는 당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감사하게도 저희 반 교실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한국에서 오래 산 학생 혹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신 그런 다문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 학생들이 좀 보조 역할을 해줬습니다. 한 해에 한 명씩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각자 동의해서 이 학생의 1인 인력은 소통 보조였습니다. 그 외에 한국인 학생들에게도 역할을 부여해줬는데요.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학생을 선정해서 외국인 학생이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퀴즈를 내거나 같이 한국어로 간단하게 대화를 해본다든지 보조해주는 역할을 많이 넣어두었습니다. 학급 단합 프로그램도 실시했는데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게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말도 한 번 더 나눠보고 웃으면서 서로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그런 면으로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목 도모를 위해 미니 단합을 실시했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 때 좀 진도가 여유가 있을 때 제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미니 단합을 실시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조별로 게임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제가 실제 사용한 PPT 화면인데 여기에다가도 좀 번역을 해서 이 학생이 지금 하는 게임이 이런 거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네 글자 퀴즈나 붕붕붕 게임, 줄줄이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요 네 가지는 학생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소 참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몸으로 말해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이 괜찮다 하면 이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전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게임도 몇 가지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어 꽃갈꽃갈 대작전은 그 꽃갈 앞부분 조금만 잘라서 시야를 엄청 좁게만 확보해준 후에 의자를 찾아서 앉는 게임이어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또 얼굴에 포스트잇을 붙인 후에 손을 안 대고 포스트잇을 떨어뜨리는 이런 게임도 넣어놔서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이 있는 조에서는 좀 우선 게임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습니다. 또 이건 저희 학교의 특색 중에 하나인데요. 학기 초나 학년 말에 학급 특생 활동으로 아이들이 저녁에 남아서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영화를 보거나 다 같이 체육 활동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저희 아이들 사진인데요. 런닝맨을 실시했습니다. 그 선생님들 아시는 그 예능 프로 런닝맨이 맞고요.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바디 랭귀지로도 충분히 아이들이 소통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얘기를 못 해본 아이들도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면서 좀 더 서로 그 어려움이 좀 없어지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 반의 특색 활동으로 글로벌 데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2학기 초에 학급 회의를 실시했는데요. 조회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나열해 본 후에 우리 반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글로벌 데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주 2회 목요일과 금요일에 글로벌 데이 프로젝트를 실시했고요. 오른쪽에 실제 그때 게시해 놓은 공지문인데 월화에는 음악, 휴식, 그리고 수요일엔 단편 영화 감상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정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는 저희 반에 외국어가 가능한 학생이 총 4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실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문화 학생이나 혹은 일본어,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학생 등 혹은 또 독일에 잠시 1, 2년 유학 갔다 온 학생도 있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4개국어를 배우기로 했고요. 월요일에서 수요일에는 수업자 4명이 협의하여 이번 주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간단하게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학습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하루에 2개 언어씩 기초 회화 학습을 했습니다. 많은 내용을 배우진 못했어요. 시간이 짧다 보니. 그래도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학습을 확인하면서 반복 학습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제가 만들어준 학습지인데요. 각 언어별 특징, 그리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간단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는 각국의 언어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뭐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회화를 해봤고요. 또 숫자 1에서 10까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정도 했더니 한 학기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항상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직접 좀 몸으로 느껴서 외국어로 말하는 게 재밌구나 하는 걸 좀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문화 학생이나 또 교사가 꾸민 학생들이 자원해서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모로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추가로 알려드리자면요. 세종학당 재단에서 만든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활용해 본 건 누리세종학당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학생에게 필요한 교재, 세종 한국어, 그리고 이것의 교사용 지도서 파일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교재를 구매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잘 활용했던 건 기초 어휘 학습 사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언어별로 다 제공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학생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단어장을 활용했듯이 이 외국인 학생에게도 한국어 단어장이 있으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인쇄해서 제가 제공을 했었는데요. 페이지 수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5, 600페이지에 육박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활용하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사이트 상에 한국어 진단평가를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 학급 경영 사례를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선생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관심 있게 하시는 모습을 아이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